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와 공동으로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 한인 상공인 연합회와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카오 킴 혼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 취임을 기념하여 열렸으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한 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한인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아세안 지역 9개국 한인상의를 구성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한상의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과 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를 비롯하여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현재 한국기업, 포트라, 무역보험공사,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주제 발표, 한인상공인연합회 건의 및 논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키키 베리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교수는 RCEP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영내 시장 접근성 제고, 공급망 협력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 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한 아세안 산업, 금융, 표준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투명성 확보, 공급망 협력 강화, RCEP 협정문상 경제기술 협력 추진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황주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RCEP은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협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아세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높은 비즈니스 기회와 잠재력이 있어 이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준 대한상의 아주통상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은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이 있는 공장이자 소비시장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현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RCEP 등 다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현행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원화 루피아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2026년 3월 5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4년 처음 체결한 이후 2017년과 2020년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모두 3차례 연장된 것입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10조 7천억 원까지 상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수출입 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함으로써 영내 교역 촉진,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하나인 수루야 다르마디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루야 다르마디는 다르맥스 아그로 그룹의 설립자이며 해당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파뮤 재배, 생산, 수출 기업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루야 다르마디는 두 가지 다른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3일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 15년의 징역형과 10억 루피아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390억 루피아의 보상금과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5년형으로 대체되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리아우주에서 수폐 용도 변경을 위한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에 78조 루피아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루야 다르마디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리아우주에서 수폐 용도 변경을 위한 뇌물 공여 사건과 자카르타에서 환경재단과 관련된 탈세 사건입니다. 한편 이번 부패 스캔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수루야 다르마디와 그의 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인과 사업가들은 수루야 다르마디를 지지하거나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혈장 분해 공장 건설과 관련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건설 승인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위탁 생산, 기술 수출, EPC, 현지 운영까지 외국 정부의 포괄적 사업권 낙찰을 거둔 첫 사례입니다. 복지부는 한 인도네시아 보건의료 워킹그룹 의제 채택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보건부와의 범정부 차원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수주를 지원했습니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제조 설비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혈액제제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를 대상으로 플랜트 기술 수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성사된 플랜트 수출 규모는 약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건설된 SK플라즈마의 혈액제제 공장은 연간 100만 리터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혈액제제 자급화가 가능해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혈액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한 의약품으로 혈액 내 성분을 분해정제해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등 의약품의 형태로 제조되며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혈우병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알부민과 면역 글로불린 같은 혈액제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SK 플라즈마와의 협업을 통해 혈액제제의 안정적인 자국화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현재 수입되는 혈액제제 전량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혈장으로 생산해 국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SK 플라즈마 대표는 이번 공장 증설은 자체적으로 혈액제제 개발,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ESG 실현과 사업성을 함께 꾀한 사례라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면서도 친환경 설계 같은 최신 노하우를 이전하는 등 ESG 기반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 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병원 365MC가 지방흡입 기술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365MC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대기업 마야파다 그룹과 365MC 인도네시아 클리닉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365MC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 규모의 마야파다 그룹과 손잡고 자카르타의 365MC 인도네시아 클리닉을 오는 7월에 열 예정입니다. 365MC 인도네시아 클리닉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지방흡입 등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65MC는 인도네시아 클리닉이 문을 열기 전 현지 지방흡입 의료진에게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교육하고 365MC 흡입지방연구소의 고도화된 지방흡입 의학기술도 전수할 예정이며 365MC 의료 시스템과 표준 운영 절차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야파다 그룹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기반을 둔 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이내 최소 4개의 병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는 K지방흡입의 선봉이 될 365MC 인도네시아에 합작 투자하게 돼 기쁘다며 인도네시아를 넘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북미, 유럽, 중동 지역까지 의료 한류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미국의 대형 수송기 슈퍼 허큘리스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슈퍼 허큘리스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4엔진 터보프롭 군용 수송기로 고급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1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98명의 낙하산병이나 128명의 비낙하산병을 태울 수 있습니다. 슈퍼 허큘리스는 기존의 허큘리스보다 새로운 엔진, 조종석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으며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코어를 갖춘 가장 진보된 기체로 상황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 듀얼 HUD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슈퍼 허큘리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국내의 섬들과 인접 국가의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작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슈퍼 허큘리스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것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F-15 전투기와 엔진 및 관련 군수물자와 함께 최첨단 전자전 및 정보체계까지 포함하는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슈퍼 허큘리스를 환영하며 매우 정교한 기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비행기가 인도네시아의 국방력과 항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수송기 취임식에는 성김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LED 조명 전문 기업인 글로우원과 인도네시아에서 광산 사업을 20년 이상 진행해온 STM이 합작으로 설립한 STA는 산업용 LED 조명 관련 SNI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TA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한국 및 일본의 다양한 대기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JI 엑스포에서 개최된 스마트 IoT 인도네시아 박람회에서 STA는 최신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조명 제품을 선보이며 전시회 방문객이 뽑은 1위 업체, IoT 기술 부문 2위, 아웃도어 LED 조명 기술 부문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것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LED 조명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STA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에서 15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9PJT LED 조명 수주를 더불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메이저 건설사 벤더 등록도 완료하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STA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며 산업조명, 스마트 시스템, 방폭 특수조명을 포함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로 최고의 LED 조명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